실 규명하고 3개월 내 재선거를 실시하라 선포하신 분, 무지한 국민들이 이 상태로 대한민국을 버려두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경고하신 분, 지난 6년간 강장에서 침묵하는 국민을 이끌고 반국가 세력과 목숨건 투쟁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계신 유일한 이 시대 선지자,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주신 이 시대 영적 지도자, 4.19 부정선거 규명 총괄위원장, 국민혁명의장이시며 한계쪽 대표자가 지르신 정남호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출마해도 되겠다. 내가 대통령 출마하면 날 찍어주실래요? 끝났어요. 끝났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보니까 이건 끝장나게 돼 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월 10일 총선이 완전히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보하여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하기 위하여 실무 최초의 조사기관인 과천경찰서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월 10일 총선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 맞아요? 아니야? 확실해요? 잠시 후에 이제 장일 목사님이 왜 이게 사기인지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사기를 쳐서 야당이 192석을 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3.15 부정선거도 이렇게는 사기를 안 쳤습니다. 3.15 부정선거도 이번에 4월 10일처럼 이렇게 조작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때의 부정선거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기붕 부통령 선거 때문에 이거 다시 해달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4.19 혁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를 봐가면서 4.19 예선을 넘어 5.16의 혁명을 완성할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결국 북한이 총지휘를 했다고 보고 중국이 협조를 하여 왜 쟤들을 192석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빨갱이 좌파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북한의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훤하게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 중에 어제 한동훈이가 당 대표 출마선을 하는데 세상에 한동훈이가 뭐라고 말했냐? 세상에 최상병 특검을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 야, 이 한동훈, 야, 이 개새끼야. 너 이 자식아, 내가 빨갱이 아니라고 내가. 그럴까봐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를 침해당한 108석 국민의힘 정당 이놈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쳐닫고 있어요. 거기서 당선된 108명 더하기 떨어진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만약에 이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 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지방자치선거의 공천권을 한동훈이가 가지니까, 그래서 다 대가리 쳐박고 있는 거야 이 자식들이. 야야야,
니들 전부 다 국회의원 다 사표내. 나 혼자 국회의원 나 혼자 해먹을 테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연방제로 북한으로 간다는데 여기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192석 걔들은 원래부터 그렇고, 아니 국민의힘 정당 108석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집단 사표를 던져버려야지. 우리는 이런 국회 안 한다 필요 없어. 가짜로 조작하여 선거한 이런 선거를 누가 인정하겠어? 하고 들고 일어나고 집단 전부 다 국회의원 사표 내고 우리와 함께 광문 광장으로 투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요, 정치인들이 한 놈도 없어요. 전부 다 벼룩의 새끼같이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 관천 경찰서 우리 경찰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거 하는 걸 보고 아이 정강훈 저 개자식이 왜 여기 와서 떠들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역사 공부를 좀 하시라고. 광화문에서는 내가 경찰관들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건국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이야. 만약에 이승만이가 못 이기고 박헌희가 이겼으면 그때 벌써 적화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내려주신 이승만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그 후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됐는데, 이 하야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경무대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님 잘 들으세요. 들어갔더니 바깥에서 4.19 혁명이 일어났는지를 이승만이가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 전부 다 간신배들에게 다 쌓여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따위로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간신배한테 쌓인 거야. 지금 현재 용산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보면 간신배들한테 쌓여서 절대로 간신배들 말 들으면 안 되고 광화문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입만 열면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어제 한동훈이 개자식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국민의 소리가 어디야? 국민의 소리의 중심지가 바로 광화문이야. 광화문의 소리를 안 들으면서 뭐 국민의 소리를 들어? 이런 개자식들 말이야. 니들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니들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8월 15일 날 우리는 5.16 혁명을 기획을 하고, 왜? 완전히 나라가 끝났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니까 내가 긴 말 하지 않지만 북한의 푸틴, 이 개새끼가, 러시아의 푸틴이가 북한에 왔어 안 왔어요? 그 새끼 왜 온지 알아요? 김정은이가요 뭐라고 보고했냐? 대한민국 남한부는 끝났습니다. 192석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 없이 이제 나를 환영하기 위하여 환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위로 보고를 하는 거야. 김정은 야 이 개자식아, 너 맘대로 될 것 같아? 192석을 니들이 만들었다고 너가 전쟁 없이 환영잔치하러 남조선에 올라고 네가 준비하고 있지? 오기만 해봐. 내가 한 칸에 죽여버려 이 자식아. 너 이걸 5,300만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푸틴이가 왜 왔는지,
와서 김정은이하고 뭐 말을 하는지. 이게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그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남조선에서 540만 명이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상태가 똑같이 이루어진 거야. 192석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전쟁 없이 바로 김정은의 환영잔치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전쟁 없이 이제는 통일할 수 있다. 푸틴, 야 이 개자식아, 너 그 허위 보고 받은 거야. 허위 보고. 여기 모인 우리 애국 국민들이 눈에 안 보여? 192석 저놈들 하고 한 칸에 날려버릴게. 한 칸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계시고 정강훈 목사가 있는 이상 절대로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맞아요, 안 맞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버리고 저 정치인들 쓰레기 같은 놈들 저걸 싹 다 쳐내고 이제 우리는 8월 15일날 위대한 장군인 박정희 소장처럼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 정치인들 300명 국회의원들 다 깜빵에 집어넣어버린, 언론인들 기자들 300명 깜빵에다 다 가둬버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이게 말을 세게 하면 혁명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저항권입니다. 순한 말로 말하면 국민 저항권이야.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헌법 정문에 벌써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19 정신, 이게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월 15일 날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중요한지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5.16 혁명을 일으켜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짧게 황교안 장군님 잠깐 모시고 이 5.16 혁명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만 한번 물어보고 자, 별 3개, 별 3개 아시죠? 황준성 별 3개야. 여러분 별 몇 개야? 빵개지 뭐. 빵개 다 빵개지. 장군님, 5.16 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5.16 혁명의 주체 세력은 648기생이었습니다. 이 주체 세력은 장면 정권이 이대로 갔다가는 대한민국의 틀림없이 북한에 다시 넘어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혁명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4.19가 1960년에 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19 혁명의 이후에 들어섰던 장면 정권이 그러한 어수선한 국내의 갈등을 전혀 잡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염려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주체 세력인 648기생들이 박정희 장군을 모시고 혁명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단 하나뿐인 역사적인 기적입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면요. 내려오시면 안 돼. 그때 장면 정부 있죠. 장면 정부. 그때 장면 정부는 정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혼돈한 그때의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가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네.
우리의 정치 수준, 특히 입법부의 국회의원 수준은 그때나 지금이나가 아니라 저는 지금이 더 형편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인원들은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전과자거나 지금 기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할 일은 하지 않고 온갖 특권과 높은 세비와 권력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특히 부정혁명, 부정선거, 부정투표, 사전투표, 부정개표,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2016년도에 부재자 투표 5장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해서 재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놓고 있는 선거 정황들은 오스트리아의 제가 보기에는 수백 배입니다. 왜 여기에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정치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 장재현 박사를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정선거 선관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역사는 여러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박정희 소장의 한 사람의 결단, 이 한 사람의 결단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딱 계획할 때에 그 측근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이번에 혁명에 실패하면 나는 군사법정에 끌려가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태준을 불렀습니다. 박태준을. 내가 자네를 왜 이 혁명 동기에 넣지 않았느냐? 두 가지가. 첫째,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혁명이 실패하면 북한이 남침할 것이다. 이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하여 자네는 뺐다 이거야. 자네는 뺐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 처자식 유경수 여사,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3명을 자네한테 부탁하기 위하여 나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좋다. 이 정도 각오가 돼야 혁명을 할 수 있는데, 장군님, 박정희 같은 각오가 됐어요? 여러분, 네. 지금은 우리가 무력으로 군사혁명을 못하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는, 또 이번에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국 결사대가 많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지역 방위대에 모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만 박정희의 다음과는 우리나라 역사의 획을 긋는 이번 부정선거 규명이야말로 정말 가장 위대한 혁명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신락 같은 가능성을 가진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여러분, 5.18 사건의 조사위원회가 지금 거의 10몇 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조사위원회, 여러분, 대통령이 지시만 한다면은 이번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차라리 이 더러운 세상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만세! 마지막으로 과천경찰서 수사관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재현 박사님을 비롯하여 구주와 변호사님에서 10명이 고발인 조사를 하러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한자도 빨든지 말고 절대로 글씨 토시도 하나 바꾸지 말고 고발인들이 진술하는 그대로 저 검사에게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그것뿐이 아니라 용산의 대통령에게 직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고 3개월 안에 다시 총선을 시작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가 200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실력이.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자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길 목사님 오셨나? 자